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입니다. 6월 11일 월요일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오늘의 부동산 뉴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입니다. 직주 근접, 뜨거운 마포, 강북 학군 1번지 될까? 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유명 대형 학원의 분원이 속속 들어서 이렇게 지금 학원가들이 강북에서 마포구 쪽에 지금 이렇게 생기고 있다. 직주 근접 최강 입지에도 불구하고 학군 부재가 아킬레스건이던 마포가 강북 학원 1번지로 급부상하고 있다. 다만 교육이 하나의 부동산 축으로 작용하기 위한 학군으로 성장하기에는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평가다. 마포 학원가는 공덕역에서 대흥역 사이 백범로 대로변과 한블록 안쪽에 있는 경의선 숲길 인근에 형성되고 있다. 2015년부터 하나둘 자리 잡기 시작해 어느새 대치동과 목동 유명 입시학원의 분원이 질비한 어엿한 학원가로 발돋움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제가 재개발 관련해서 손님들하고 예전에 얘기하면 그런 얘기들이 되게 많았어요. 이 부동산 투자를 할 때 학군을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들 생각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재개발 물건을 사러 와서 또는 이제 재개발 투자를 하려고 보면서 학군을 꼭 물어보시는 부모님들이 되게 많아요. 당연히 애들 이제 학교 보내야 되고 가서 사는 것까지는 오케이 알겠는데 애들 이제 학교도 얼마나 좋으냐도 따져봐야 되지만 주변에 학원 보낼 데가 없는지 이 학원가도 또 따져보거든요. 그러면 사실 저는 그런 질문이 되게 답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당시에도. 왜 답이 없냐면 재개발 구역은 주변에 학원가가 있기 되게 힘든 구조적인 한계를 갖고 있어요. 재개발 사업 왜 해요? 주변 기반시설이 굉장히 열악하고 정말 살기 안 좋으니까 집도 낡았고 하물며 차도 안 다니는 도로들 막 이런 데들 많은 데들이 재개발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주변에 그런 집에 살고 있는 분들이 애들 학원도 보낼 만큼 경제적으로 여력이 충분하겠어요? 쉽지가 않죠. 마포구나 아니면 서대문구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마포 같은 경우는 공덕, 마포역, 그 다음에 충정로 이렇게 해서 이제 바로 광화문. 그래서 이 광화문 쪽에 있는 회사라든가 아니면 여의도 쪽에 있는 회사라든가 이런 도심 접근성, 도심 업무지구 접근성이 되게 강조되는 업무지구 접근성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주거지역인데 그 주변 지역들은 되게 다 낡았단 말이에요. 전세 몇 천만 원 하는 집들 이렇게 되게 열악한 주거 환경, 열악한 집들이었단 말이에요. 당연히 주변에 학원가가 생기기가 힘들죠. 그래서 학원가 찾으실 거면 여기서는 안 되고 강남이나 목동이나 아니면 중계동 이런 쪽을 가셔야지.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예. 실제로 없어요. 여러분들이 재개발 투자하려고 보면 이게 어느 정도 아파트들이 이 학원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성장하려면 대단지의 아파트들, 그러니까 이 아파트들이 들어서면서 이게 아파트 지역 중심의 주거 지역들이 형성이 돼야 그런 학원가들이 생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냥 학원 선생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학원을 내야겠는데 좀 이 동네에서 돈을 벌어야겠는데 500세대 아파트 한 띨로 있는 지역에 가서 학원 내는 게 낫겠어요. 그래도 좀 괜찮게 사는 사람들 학원비를 좀 지불할 수 있을 만한 비용이 좀 어느 정도 그 정도 되는 사람들이 10,000세대, 20,000세대 그 정도 있는 데로 가겠어요. 사실 20,000세대도 더 돼야겠죠. 이 배후를 보려고 하면 보통 지금 기사에서 나오는 이런 메이저한 학원들 같은 경우는 다 학원 버스들 돌려가지고 어느 정도 범위까지도 애들 갈 수 있게끔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 위치를 잡는 것도 그런 배후 주거 지역들 어디까지 버스 다닐 수 있는지 등등 고려해서 잡는 거고, 이제 마포 같은 경우는 그 라인이 마포대로 라인보다는 이제 백범로 라인 쪽이 더 적합하다 해서 백범로랑 경의선 숲길공원 중심으로 해서 이제 만들어지고 있다. 이제 그런 얘기인 거거든요. 즉 다시 얘기하자면 주거 지역들의 어떤 트렌드도 변해요. 그리고 이제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과 같은 사업을 통해서 이 주거 수요, 그러니까 집들이 변하고 거기를 채워주는 사람들이 변하면서 이런 학원가에 대한 니즈라든가 학교 교육에 대한 열정을 가진
수요자들이 들어온다든가 이거에 따라서 많은 부분 바뀌게 되거든요. 지금 이제 직주 근접 뜨거운 마포에서 강북학군 1번지 될까라는 내용이지만 사실 이 기사가 시사하는 바는 그 이상의 얘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2000년대 초중반의 계획을 세워서 마포 등과 같이 이 광역 재개발 사업, 소위 말하는 뉴타운 사업들을 진행한 데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이 뉴타운 사업들이 겹쳐 있는 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뉴타운 사업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구와 경계가 겹쳐지면서 뉴타운이 몇 개가 뭉쳐지면서 대단히 주거 지역들이 만들어지는 이런, 그러면서 아파트촌으로 바뀌는 이런 지역들이 있거든요. 이런 지역들은 반대로 내가 학원 선생님이라고 생각하면 마찬가지로 다시 학원의 분원을 낼 수 있을 만한 여건이 되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마포는 재개발 사업이 거의 끝났어요. 제가 재개발 구역들 정리해 보니까 마포구는 지금 서울시 기본계획, 그러니까 클린업 시스템에 가서 조회를 해보면 남아있는 재개발 구역이 하나도 없어요. 기존에 사업하던 재개발 사업들은 다 끝났거나 이제 공사해서 입주할 단지들 정도만 남은 거거든요. 그만큼 아파트로의 정비가 대부분 끝났기 때문에 이제 숙성 단계로 간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뒤따라서 이런 게 만들어지는 거고, 이게 아직 지금 남아있는 구들이 있습니다. 그런 구들 같은 경우도 앞으로 지금 마포에서 지금 보는 이런 상황처럼 그 안에서도 이제 지금 여기 기사에서 보면 마포대로 쪽은 너무 번화하고 힘들고 오히려 백범로 쪽이 학원가들이 만들어지기에 좋은 입지라 그쪽으로 강남에 또는 이제 목동에 있는 대형 학원의 분원들이 생기고 있다. 아직까지는 뭐 강남이나 목동과 같은 큰 규모는 아니라고 볼 수는 없지만 생기고 있다. 이제 뭐 그 정도 얘기인 거거든요. 근데 그 정도만 하더라도 사실 지역의 주변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지역들이 앞으로 뭐 성북구라든가 성동구라든가 뭐 이런 쪽에서도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한번 나중에 혹시 이제 집을 보신다고 할 때 이제 그렇게 다 바뀔 수 있으니까 지금 없다고 해서 너무 답답할 필요는 없다. 예. 예. 실제로 이제 10여 년 전에 재개발 구역의 초기 단계의 재개발 구역에 투자를 고민하러 오시는 과정에서 학군도 별로고 학원도 별로고 라고 해서 이제 주저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 만약에 그렇게 해서 투자를 안 했다 또는 뭐 재개발 구역을 보지 않았다라고 하면 사실 지금 좀 후회하시겠죠. 물론 나는 학군도 있고 위치도 뭐 이 정비 사업의 가능성도 있는 좋은 데로 가야겠다라고 해서 그런 지역에 가셔서 더 잘 투자를 하셨을 수도 있어요. 뭐 그렇게 되면 사실 뭐 예를 들어 강남에 투자하셨다거나 하면 훨씬 더 먹었겠죠. 예. 지금 학군 얘기가 나오길래 저도 이 마포대로가 아니죠, 백범로죠. 이 주변의 학원가들 바뀌는 모습 보면 참 신기하긴 합니다. 아, 이렇게 뒤따라오는구나, 만들어질 텐데라고 생각은 했는데 이렇게 생각처럼 실제 변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새로워서 한번 읽어봤습니다. 자, 다음 기사입니다. 올 것이 왔다, 역전세난에 떠는 갭투자 성지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전세금을 올 초보다 5천만 원이나 낮췄는데 세입자가 안 나타나서 속 끓이는 집주인이 수두룩해요. 전세 매물은 쌓여가는데 세입자를 찾을 수가 없어서 집주인들한테 미안할 정도다. 요새는 전셋집 보러 오는 세입자보다 집주인들이 훨씬 더 자주 찾아온다. 지금 역전세난이 경기 남부권과 서울 강남에 이어서 강북으로 북상하고 있다. 그래서 어디가 지금 그러냐, 그러니까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이 높아서, 그러니까 매매가랑 전세가랑 차이가 별로 없어서 소위 말해서 그 차액만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이 갭 투자할 수 있는 지역들이 많이 몰려 있었던, 이 기사에서는 지금 성북구 기름 뉴타운, 동대문구 답심리동 일대 전농 답심리 뉴타운 주변을 이제 딱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이런 지역들이 이제 대표적인 갭 투자 성지였다고 해요, 기사에서는. 근데 이제 이들 지역에 전세 가격들이 하락하면서 가격을 많이 낮춰놓은 금액에도 전세 찾으러 오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지금 굉장히 집주인들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상태다. 세입자들을 찾고 있는 상태다. 예.
자, 이렇게 갭투자 성지였던 이들 지역에 왜 이런 전세 가격이 하락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까? 이제 이유를 살펴보면 여기도 결국은 입주 물량으로 귀결이 됩니다. 동대문구는 8년 만에, 성북구는 9년 만에 입주 물량이 최대라 입주 물량이 이제까지 많지 않아서 유지되던 전세 가격 시세 수준들 자체가 입주 물량들이 쏟아지기 시작하면서 기축 아파트의 전세 가격을 압박하고 있다. 낮추는 압박을 하고 있다. 이제 기사에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동대문구는 성북구의 내년 입주 물량이 6,343가구로 9년만 최대고, 동대문구도 2010년 3,116가구 이후 가장 많고, 내년까지 합치면 평균 3,171가구에 달한다. 3,000세대 이상이 동대문구에 입주하는 것은 8년 만이다. 라고 해서 이제 입주 물량들, 지금 이제 입주를 앞두고 있는, 사업을 마무리하는 단계에 있는 또는 입주를 하고 있는 이들 단지들이 주변에 아파트 가격 전세를 낮추는데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해요. 사실 지금 또 뭐 전세 비수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비수기에 입주 물량들 쏟아지니까 기축 아파트들 전세가 나가기 힘든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뭐 만료는 돌아오고 하니까 임대인들 입장에서 마음이 조급하니까 전세 가격을 좀 낮춰서도 내놓으려고 하는데 그렇게 생각처럼 잘 나가지는 않는 모양이에요. 자, 이렇게 입주 물량이 쏟아지면서 전세 가격이 하락하면 어떻게 될까? 자, 기사에서는 이렇게까지 설명을 해요. 통상 전세금 시세는 매매 시세의 선행 지표 역할을 해왔고, 보통 전세금 하락 후 약간의 시차를 두고 매매가 하락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 지역의 전세금이 지금 하락한다면 다주택자들이 자금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매물을 하나둘씩 시장에 내놓기 시작해서 가격 하락세가 확산될 가능성이 큰 편이다. 그리고 지금 공급 증가 가능성은 높지만 각종 규제 정책으로 주택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은 요인은 별로 없기 때문에 집값이 하락할 수도 있다 라는 식으로 기사에서는 이제 전세 가격의 하락이 집값 하락으로 이어지는 원인이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 될 거예요. 자, 일단 뭐 기사에서 얘기하는 바는 여기까지가 내용이니까요. 그거의 다음 기사 하나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기사입니다. 홍등 꺼진 청량리 금빛 등 켜진다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청량리역을 중심으로 이 지역의 개발 이슈에 대해서 또 이제 서울경제신문에서 다루고 있는데요. 자, 588 집창촌 철거, 동북부 교통망 중심지 부상, 10억 아파트 시대 임박. 혐오 시설이 없어지고 재개발이 탄력을 받으면서, 그리고 KTX, GTX 분당선 등도 뚫리고, 그러면서 청량리역 주변의 발전과 함께 전농, 답심리, 뉴타운 등 주변의 아파트들이 가격 자체는 지금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올라가고 있다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앞에 봤던 내용하고 조금 다르죠. 전세 가격은 하락하고 있다. 그 전세 가격 하락하고 있는 부분들이 인근 지역들, 동대문, 성북구 이런 지역들의 가격을 낮추는데 영향을 끼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 기사에서 보면 아니다. 청량리 588과 같은 혐오시설이 재개발을 통해서 좋은 시설로 뒤바뀜하고 이 지역 일대가 동북부의 교통중심지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매매 가격 자체는 올라갈 것이다. 지금 실제로 가격의 신고가 랠리를 하면서 좀 가격 갱신을 계속하고 있다. 그 끝에 뭐라고 돼 있어? 이젠 청마용성이라 불릴 것. 이거 부동산 스터디 카페에서 만들어진 조언인데요. 청마용성. 마용성이라고 하는 소위 강북의 상승세를 주도했던 마포구, 용산구, 성동구를 마용성이라고 불렀는데, 이제 그 앞에 올라타고 청량리가 그 역할을 대신한다. 부동산 스터디 카페에는 이런 식의 조어들이 몇 개 있었습니다. 등촌동 주공 아파트가 올라갈 거다 해서 등마용성이라고 막 말하시는 분도 있었고, 서대문구가 마용성 앞에 올라탄다 해서 서마용성 하시는 분도 있었고, 청마용성이란 말도 있었죠. 근데 아무튼 청량리 쪽이 관심이 이렇게 뜨거워지나 봐요. 제가 사실 올해는 과천, 작년에 고덕이라든가 신길 쪽이 굉장히 핫했기 때문에 분양이 많은 과천 쪽이나 이런 쪽이 되게 좀 상승세가 두드러지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올해 분양이 많이 남아있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직까지 과천 분양이 그렇게 터지지 않으면서 사람들 세관의 관심이 조금 적은 바도 있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지금 청량리 쪽의 가격 상승세가 되게 가파른 편이에요. 물론 신길 뉴타운도 힘받아서 지금 올라가고 있지만 청량리 쪽에 대한 관심이 되게 높은 것 같아서 기사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전농 답심리 뉴타운, 청량리 바로 남측이죠. 이쪽에 대해서 관심도 되게 높고 청량리역 북측에 보면 제기동 또는 청량리동 쪽에 재개발 구역들이 있거든요. 이런 지역들도 조금 눈여겨봐야 될 타이밍이 아닌가 이런 생각은 드네. 타이밍이 아닌가는 아니죠. 이미 뭐 거기서 많이 올랐으니까 그렇긴 한데 아무튼 이 사람들이 청량리 주변을 좀 주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기사가 나온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분양에 나설 청량리 4구역 롯데캐슬 스카이L 65 주상복합 아파트 분양과 맞물려서 이제 아무래도 좀 분위기를 이렇게 분위기를 이끌기 위한 그런 광고성도 살짝 껴있을 수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또 기사에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도 어느 정도는 주목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 10일 서울 청량리역 일대 부동산 업소에 따르면 일대 아파트 시세가 신고가를 잇따라 경신하고 있고 레미안 크레시티 전농 7구역 재개발에서 지어진 아파트죠. 레미안 크레시티는 3월 달에 실거래가 9억 3천만 원을 찍었는데 1월에는 7억 8천이었대요. 약 한 1억 5천만 원 두 달 만에 상승한 가격대에서 이렇게 거래가 됐고 그 다음에 뭐 지금 9억 3,800에도 또 거래됐고 그리고 그러니까 가격이 이렇게 올랐다는 거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동대문 롯데캐슬 로블레스라고 이제 지금 입주하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84제곱미터 분양권이 9억 7천만 원에 거래돼서 10억을 목전에 두고 있다. 야, 분양가가 5억 9,500이었는데 4억 원 가까이 올랐답니다. 엄청나게 올랐죠. 그러니까 새 아파트 세대수는 레미안 크레시티만큼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새 아파트 버프를 받아서 이렇게 엄청나게 상승을 했네요. 자, 기사에서도 얘기는 똑같이 합니다. 아파트 입주가 집중되다 보니 전세 가격은 주춤하고 있다. 물량이 쏟아지니까. 그러나 매매가도 꺾이지 않고 있다. 그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투자 수요는 강하지만 다른 뉴타운보다 전세 수요가 탄탄하지 않아서 전세 가격은 한 4천에서 5천만 원 정도 조정받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전세 가격이 약세인 것도 사실입니다. 자, 뭐 하나의 기사는 전세 가격이 이제 이렇게 조정을 받으면서 매매가에 영향을 끼치면서 매매가도 하락할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하나의 기사에서는 그러나 투자 수요는 탄탄하고 전세 수요는 아직까지는 뭐 원래 그렇잖아요. 이 전세는 현재 가치에 수렴하는 거고 매매 가격은 미래 가치에 수렴하는 거라서 지금 당장은 뭐 살기가 조금 불편하거나 장점이 조금 적다 하더라도 그게 마무리가 돼서 단점들이 극복되면 가격이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하면 매매가는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통 주로 이제 신도시라든가 신도시 가보면 허허벌판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매매가는 그러나 또 매매가는 미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면 올라가는 거고 전세 가격은 매매가를 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입주 물량들 계속 쏟아지니까 신도시 같은 경우는 좀 헤매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서울 같은 경우도 예를 들자면 마곡 같은 데도 그렇죠. 마곡지구 같은 경우도 입주 막 시작할 때는 매매가는 이렇게 쭉 달려가는데 전세 가격들은 이렇게 받쳐지지 못했죠. 그러나 전세가는 계속 이제 지나고 나서 입주 끝나고 나면 상승하고 그럼 그 당시에 아파트 매매가는 낮았느냐? 그렇진 않았죠. 왜냐하면 마곡에 앞으로 들어설 업무지구라든가 지역의 이슈들, 개발 호재들이 있는데 그걸 알면서 매도인들이 굳이 전세가격이 낮다는 이유로 싸게 팔지는 않을 거죠. 좋은 물건들은 참고 들고 있는 거고 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물건을 보통 이제 처분하려고 하더라도 하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일반적인 논리 일반적인 투자 원칙을 가지고 모든 지역을 다 대입해서 해석하는 건 조금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청량리가 어떤 식으로 바뀔지 좀 더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기사입니다. 지금 대북 문제가 되게 큰 이슈죠. 내일 모레면 뭐 싱가포르에서 김정은이랑 트럼프 대통령이랑 뭐 회담한다고 하는데 북한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지 봐야겠습니다. 그러나 아무튼 화해 무드가 조성되면서 대북 리스크가 조금 사라지려는 건지 이제 북쪽과 연접해 있는 땅들에 대한 관심이 높죠. 막 이게 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요. 아무튼 최근의 분위기를 나타내듯
이제 또 이런 기사가 나오네요. 11년 동안 안 팔렸던 파주 땅 디벨로퍼 4,300억에 사들였다라고 해서 경기 북부에 조성되어 있는 택지들 또는 뭐 산업용지들 등등 땅들이 지금 이제 안 팔리다가 이제 팔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경기도시공사의 경기 북부 지역 산업단지 용지 5만 제곱미터가 전략 매각됐다고 그러고요. 뭐 이런 사례들이 되게 많나 봐요. 그래서 지금 뭐 올해 들어서 매각된 1번 국도변 주요 대형 토지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뭐 단독주택 용지도 팔렸고 산업 용지도 팔렸고 지금 요번에는 이 파주 운정의 주상복합 용지라고 합니다. 여기도 팔렸고 등등 그래서 대북 이슈와 관련된 부동산 투자나 이제 부동산 등이 앞으로도 이제 지속적으로 어떻게 정리가 되느냐,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이 이슈들도 계속 언론 지명상에서 부동산 뉴스에서 계속 거론될 것 같습니다.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듯 이러한 뉴스들도 꾸준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기사입니다. 서울시 30년 넘은 소형 건물 안전점검 나선다라는 기사인데요. 지금 뭐 용산의 건물 붕괴에 대한 사고 때문에 이제 이 후속 조치를 여러 가지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서울시는 용산 상가 건물 붕괴 후속 조치를 50여 명 규모의 안전점검단을 구성해서 7월부터 노후 건축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안전점검 서비스를 안전점검을 무료로 시행한다고 밝혔다고 하는데 점검 대상은 사용 승인후 30년이 넘은 돌, 벽돌, 콘크리트 블록 등으로 쌓아 올려서 벽을 만든 건축물로 조적조 건축물, 그래서 10층 이하,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하인 소규모 건축물이다. 아파트와 연립은 제외된다 그러고요. 그래서 6월 11일부터 30일까지 서울시 홈페이지 상단의 배너를 클릭해 성명, 연락처, 건물 개요, 주소, 용도, 층수, 연면적, 사용 승인 연도, 신청 사유 등을 작성해서 제출하면 된다고 합니다. 일단은 우리 집 무너질 것 같아요, 걱정스러워요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러니까 지금 요 규모에 해당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뭐 이해관계인이시라고 하면 이 서울시 홈페이지에 가서 신청을 하게 되면 이 50여 명 규모의 안전점검단이 이제 찾아가면서 점검을 해주겠다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일단 큰 틀에서 어떤 식으로 구조 안전 이 대책을 세울까도 보겠지만 일단 이렇게 급한 대로 우리 집이 무너질 것 같아요, 또 우리 집이 위험한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이렇게 신청하면 가서 무료로 봐준다고 하니까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또는 이제 재개발 구역이나 노후한 주택 건물들, 붕괴 위험이 있다고 생각되는 건물들 같은 경우는 좀 안전점검을 검토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겠죠. 예, 근본적인 해결책도 어서 마련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자, 다음 기사입니다. 하우스 푸어 돕는다더니 희망 임대주택 재매입 가격 갈등, 이란 제목의 기사입니다. 이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가격 이슈하고 거의 또 맞물려 있는 그런 이 내용입니다. 참 이 지가가 급등하거나 급락하면 하여튼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스트레스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뭐냐면 박근혜 정부 시절에 하우스 푸어 지원 정책으로서 이제 그 집을 국가가 대신 사주는 그런 행사가 아니라 그런 너무 힘들어서 집 사줄 사람이 없다라고 하면 국가가 돈을 가지고 사드릴게요. 그리고 나중에 원하시면 국가가 샀다가 다시 재매각도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이런 그 대책을 내놓아서 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 LH는 국민주택기금이 주축이 된 민간합동 임대주택 리츠인 희망임대주택 리츠를 설립해서 하우스 푸어, 그러니까 대출 가득 껴있고 깡통 말 그대로 힘들어서 대출금 상환하고 힘든 이런 소유자들의 집들을 매입해서 임대주택으로 운영하다가 5년 만기가 끝나면 원 소유주가 원할 경우 주택 재매입권을 주기로 하는, 판매할 수 있도록 해주는 권한을 주는 그런 거였는데, 자, 이게 2013년 첫 희망임대주택 리츠를 설립해서 하우스 푸어의 주택 508가구를 매입했고, 그래서 총 1차, 2차, 3차에서 3,050억 원 가량을 투입해서 1,070가구를 매입했는데요. 1,070명이 이 희망임대주택 리츠에다가 매각을 했고, 이제 이 리츠는 집을 이렇게 산 다음에 월세를 받거나 임대를 해서 이제
이자 수입, 그 월세 수입이나 등등을 가지고서 이제 운영을 하다가 이제 5년이 딱 됐죠. 2013년에 시작했으니까 1차 하우스 푸어 주택 508가구의 임대 만기가 올해 5월로 다가오면서 주택 이제 다시 사가실래요? 라고 이제 원주택 매각했던 매도인들한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자, 한번 볼게요. 2013년 높은 대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거주 중이었던 아파트를 희망 임대 리츠에 3억 8,500에 팔았다는 A씨는 최근 LH로부터 매각 가격을 통보받고 망연자실했다. LH가 제시한 금액은 6억 3,600만 원으로 5년 전 리츠에 팔았던 금액보다 2억 5천만 원 비싸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LH가 처음엔 감정평가 금액이 시세보다 낮을 것이라고 하더니 실제로는 실거래가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책정했다면서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보다 가격이 높았다는 거죠. LH가 사갈 때도 역경매 방식이었기 때문에 실제 거래되는 시세보다 5,400만 원을 손해보고 팔았는데 5년간 대출이자 대신 꼬박꼬박 월세 부담 안고 살다가 이제 다시 매수를 할까 싶어서 봤더니 뭐 주변 시세에 거의 육박하는 수준이라 감정가가 별로 싸지도 않아서 나는 너무 큰 손실이다. 그리고 이제까지 이 LH에다가 납부해왔던 월세도 서울의 전월세 전환율에 비해서 높은 수준이라서 월세도 이제까지 너무 많이 냈고, 그 다음에 살 때는 역경매 방식으로 해서 거의 헐값에 시세보다 싸게 가져갔으면서 다시 사라고 할 때는 너무 비싼 가격을 요구한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이 이해관계인 해당 지금 당사자의 뭐 어떤 얘기를 그대로 인터뷰를 전했네요. 자, 10년 임대주택도 결국 10년 동안 거주하고 나서 이제 다시 매각할 때 가격을 어떻게 산정할 거냐,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소유자들이 원하는 해법하고 LH가 원래 내세웠던 기준하고 다르기 때문에 사실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죠. 이 희망 임대주택도 이렇게 가격 상승장이 지나고 나서 이제 다시 환매할 수 있는 그런 시점에서 매도했던 임차인이 지금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진짜 희망 임대주택이 아니라 절망스러운 어떤 그런 수준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또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 이게 사실 2012년 13년 제일 안 좋은 시절이라서 그때 매각한 분들 말 그대로 손실을 감내하고서 엄청난 투자 손실을 감내하고서 손절하고 팔고 나간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이제 매수한 사람이 그냥 민간 개인이라고 하면 그때 매수해간 개인한테 가서는 너희씨 왜 이렇게 그때 싸게 팔았어? 지금 5년 뒤에 올랐으니까 내가 그때 판 거 너무 억울하니까 좀 더 돈 내라. 이렇게 말 못 하잖아요. 국가가 이렇게 어떤 좋은 의도를 가지고, 그러니까 좋은 일을 했다라기보다 의도를 가지고 한 거에 대해서 신청을 해서, 된 사례잖아요. 근데, 그리고 이제 환매의 이 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주는 당사자가 이제 LH라든가 공공이다 보니까, 이제 니네는 이렇게 장사하는 거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름이, 이 말 그대로 서민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 했는데, 힘든 사람을 위해서 한 거라고 했는데, 이제 약간 좀 매수해간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아무 말도 못할 수 있는 사례가 있고, 이 국가니까 좀 삐대볼 수 있을 만한 상황이 아닌가. 사실 좀 그렇게 보이는 부분도 없잖아 있긴 있습니다. 자, 아무튼 문제에 대해서 인식은 하고 있고, 뭐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서 해결할지는 조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요 정도 읽고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별도의 글로서 한번 읽고 싶은 기사가 하나 있어서 이따가 다시 한번 별도의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잘 나갔던 창원 재건축, 이제는 돈 먹는 하마라는 제목의 기사인데요. 이 기사 한번 이따가 따로 한번 별도로 이 기사가 시사하는 바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들어주셔서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이었습니다.